안녕하세요. 박웅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분양 관련 소송,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 많이 있는데, 분양 관련 소송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될 핵심 판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고 아주 중요 쟁점 담고 있으니까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음미해 보시면 이거 어떤 소송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양 관련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관점에서 임하면 될 것인지 참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전매 차익, 전매 차익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약속을 한 경우나 분양 신고 전 분양, 이게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치기 분양인데, 원래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건분법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라, 관청에다가. 그 이후에 분양 업무를 해야 된다. 이제 분양 계약을 그 이후에 모집을 해서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치기 분양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선착순으로 보통 11시 00분에 입금 순으로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분양 신고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위법하지 않냐, 위법하니까 분양 계약이 무효가 아니냐, 취소 사유 아니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법원 판례로 여기 소개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죠. 계약할 때 전매 차익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전매 차익은커녕 미분양 났다,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P가 발생했다, 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분양 취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죠. 또 분양 신고 전 초치기 분양인데 취소가 되지 않느냐, 건분법에 위반됐는데, 이런 것들 저희 댓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선고가 된 이 사건인데, 사실관계부터 쭉 설명드리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사안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X회사가 아파트에 이어진 어떤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죠. 복리시설인 상가를 같이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7일에 입점을 예정을 하는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그 전에 아예 그냥 X회사가 피고 회사입니다. 회사에 통으로 그냥 다 팔아버린 겁니다. 내가 직접 일일이 쪼개서 분양하자니 힘드니 이거 몇십 개 되는 거, 몇백 개 되는 거 네가 전부 다 사라. 그래서 피고 회사가 분양을 받아놨는데, 받고 나서 피고는 이제 수분양자들을 다 모집을 한 거죠. 모집해서 분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층 상가도 있고 2층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2.2배의 전매 차익, 예를 들어서 1억에 처음에 지들이 받았으면 이쪽에는 개별 수분양자한테는 2.2억에 2억 2천만 원 이제 다시 되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은 원고 입장에서는 최초 분양이 아니라 이 재분양, 전매받은 거죠. 일종의 분양권을 전매받은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고 회사는 이 부분을 알려주지를 않은 겁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이게 이제 건분법에서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도 이런 복리시설을 분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신고 전에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분양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받자마자 다시 모집 신고도 하고 피고가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X회사가 이제 모집 공고 낸 거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한 것이니까 모집 신고가 안 된 격이 되고, 그러니까 모집 신고 전에 분양을 했다라는 부분이 법 위반으로 문제가 같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1심하고 2심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피고가 속였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사기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 X로부터 이제
피고가 분양을 받았고 다시 원고한테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분양을 한 건데 원고한테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지를 하지 않은 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니 기망이다. 쉽게 말해서 사기다. 라는 부분이고 아마 1, 2심은 또 이게 법 위반도 있고 이게 받아서 자기가 분양을 하는 거면 자기가 모집신고를 새로 해야 되는데 X급 회사가 모집신고 한 거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모집신고 파는 사람이 모집신고를 해야 되는데 피고는 신고한 바가 없으니 이것도 위법이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원고 승소로 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최초 분양이면 우리가 최초로 분양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분양을 이 시점에 받았으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만큼 차익, 이게 점의 차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차익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가격 오른 가격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차익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속은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억이면 살 거를 2억 2천만 원에 산 격이 됐으니 그 이익을 피고만 받고 난 이미 비싸게 샀으니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1, 2심 다 이겨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초인지 아니면 받아가지고 되파는 건지 이건 중요 사항이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로 뒤집었어요. 1, 2심. 결국 2심 판결을 파기를 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피고가 승소를 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적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해를 떠나서 이렇게 엄정하게 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판결문 핵심적인 문구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고를 말합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이건 이제 피고겠죠. 분양자는 피고고 이 수분양자가 이제 원고입니다. 원고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해서 거래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자, 피고, 분양사죠. 피고한테 그 대립 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 이제 원고입니다. 최초 분양인지 전매 분양인지 이거를 이러한 정보를 밝힐 의무가 있다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대립 당사자고 스스로 이익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알아본다라는 거죠. 이 거래가 정당한지 합당한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각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줄 의무가 기본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물건 보고 사는 거면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스스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원고 거기 분양받은 사람이 주로 전매이익을 노려서 이런 거를 분양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없거니와 기망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피고의 전매 차익이 크다는 점은 원고가 분양 목적물에서 그 가격을 살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분양 가격을 동의한 데서 연유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았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볼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의무라는 표현보다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치기 관련해서 공급 신고에 관련된 행위는 비록 그것이 분양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 신고 전에 했다 해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초 회사가 범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적, 형사적 제재에 해당되면 변론으로 하고 고지 의무의 근거가 되거나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판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할게요. 무허가 음식점 가서 뭐 식사를 하고 돈을
냈거나 내려고 하는데 이게 무허가인 걸 알았어요. 그럼 돈 낼 의무가 없어지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로서 인한 제재는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물던 형사적으로 뭐 벌금이나 뭐 징역형을 가던 이 문제랑 내가 이 식사가 마음에 들어서 식사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음식점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설립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사하는 뭐 음식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반드시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무슨 뭐 음식 사 먹고 그럴 때 대부분 신고가 안 된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 사 먹고 돈을 낼 의무가 없다. 허가된 줄 알았는데 신고가 안 된 거다. 라는 이유로 돈 낼 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도 비록 신고는 안 됐지만 물건 마음에 들어서 샀으면 문제 삼을 수 없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형사적, 초치기 분양이라고 해서 분양 무효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치기라 하더라도 물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사항은 알아봤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 사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일부 분양계약서를 봐야 되는 건데 어떤 뭐 건분법상 뭐 행정명령을 받거나 이럴 때 무효 취소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혀있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만으로 고유하게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2010년도 판례인데 아직도 소송에서 초치기니까 취소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송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2010년도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좀 매달리시는 것 같아서 본질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까 판결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결문 앞단 여기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판결에서는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매 차익을 노려 분양 계약을 했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어떻게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했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취소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반대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노리고 했는지 노리고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대부분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분양 담당자가 이거 전매 차익 발생하니까 이거 노리고 계약하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믿고 계약을 했다. 이럴 때 안 된다라는 거죠. 전매 차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아주 주로 객관적 수치나 이런 부분을 기망, 잘못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소송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좋은 물건이다, 전매 차익 생길 거고 많이 생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근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근거 제시를 했는데 이게 허위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저는 이게 소송할 때 상담할 때 예를 드는 게 고기가 맛있다, 응? 이게 소고기가 맛있다라고 식당에서 안내했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그럼 사기로 취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소고기인데 왜 맛있느냐? 국내산 한우, 뭐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다, 횡성한우고 1뿔뿔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내산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미국산이다, 한우도 아닌 것이죠, 횡성도 아닌 것이고 1뿔뿔 등급도 아니야. 이럴 때는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전매 차익과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연관되는 객관적인 사정들. 이 분양 계약률을 허위로 말했다. 실제로는 당시에 10%밖에 분양이 안 됐었는데 말하기로는 막 95%가 분양이 돼서 지금 나머지 5% 남은 것 중에 일부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전매 차익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사유를 말했다라고 한다면 계약할 이유가 없죠. 실제 이거라고 했다면. 물론 알아볼 의무는 있겠지만 이거는 피고 측, 그 분양사 측에서 직접 고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지를 했으면 허위 고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한번 소송 사유로 삼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이 참작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질문하시는 그 쟁점들과 이 판결에서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정도는 좀 이해해야지 분양소송에 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이죠. 이거 판결 2010년도에 났는데 이 판결이 이제 뭐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또 부당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질 수밖에 없는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면서 제기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관련해서 질문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뭐 저희 채널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답변도 드리고 또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